아래로 추락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또 기물이 파손될 수도 있고. 타코 마감되는 과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칼로 마감재를 벽면에 굴리듯이 마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흑선을 가지고 문양과 텍스처를 만들 수 있는데요. 고운 가루가 있고 굵은 가루가 있고 여러가지 타입이 있는데 각 기호에 맞게 선택하셔서 마감재를 하면 됩니다. 윗부분은 1차 미장이 들어간 부분이고, 그래서 약간 거뭇거뭇 바탕이 아직 좀 드러나고 있고 마이너스 되고 있는 여기가 전동 블라인드 박스가 달리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최종 마감을 굴리고 있습니다. 마감 두께가 두꺼워짐으로써 뒤에 메쉬 미장 해놓은 바탕이 완전히 가려지고 온전한 스타코 두께가 나오면서 텍스처가 구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왼쪽 부분은 마감재가 최종으로 텍스처가 끝난 부분이고, 모서리에서 오른쪽 부분은 1차 미장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두 면이 널리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차 미장이 들어간 부분은 진하고 밝고 어둡고 하는 뒤 몰탈 부분이 완전히 가려지지 않고 이렇게 조금씩 자국이, 최종 마감을 하고 나면 뒤에 미장 부분이 완전히 마감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면 남측면이고요. 전동 블라인드 EVB 셔터박스를 달기 위해서 메리피만큼 50mm가 마이너스 돼서 마감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 부분에 전동 블라인드 박스가 설치될 예정이고요. 보양을 해두었던 창문들이나 후레싱들의 지금 보양까지 다 제거가 된 상태를 볼 수 있고, 남겨놓았던 1층 지붕도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빗물바지에서 내려오는 선홈통까지 연결이 된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스타코 마감면 상태를 볼 수 있고요. 이 안에는 메쉬 미장이 두 번 두껍게 6mm, 7mm 정도의 메쉬 미장이 보강으로 들어가 있고, 마감 스타코가 3mm 정도 두께, 총 한 10mm 정도 보드 위로 마감이 된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강도가 튼튼하게 잘 나오는 걸 알 수 있고요. 내부 설비층 통기관에 후드캡을 시공할 위치인데요. 파이프를 테이프로 말단을 보양을 해 두었었습니다. 테이핑을 제거를 하고 여기 후드캡을 끼워서 시공을 하게 되는데요. 떨어지는 걸 보시면 약간 탄성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재료와는 차이를 좀 두고 있습니다. 탄성이 더 높은 재질도 있는데요. 탄성이 너무 높으면 이게 아크릴 계열이냐 실리콘 계열이냐의 차이로 투습성이 다르기 때문에 마감재를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번 영상에 소개해드렸던 눈물 자국 방지 후레싱, 빗물이 벽면에 이격을 두고 떨어지기 때문에 이 이격거리는 이 현장 같은 경우 60mm 정도 이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려서 바람에 떨어지더라도 벽면을 직접적으로 타고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빗물에 의한 눈물 자국이 생기지 않고 벽면이 깨끗하게 유지되는 걸 알 수 있죠. 창문 턱 수평면으로는 항상 먼지들이 자중에 의해서 쌓일 수 있는데, 그 먼지가 쌓였다가 빗물에 의해서 씻겨가면서 벽을 타고 흐르면 여러 해를 반복을 하면 같은 자리를 계속 타고 흐르기 때문에 빗물에 의한 오염이 쉽게 생기는데, 이런 후레싱을 써줌으로써 그런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듯이 후레싱이 날개 부분을 디귿자로 홈으로 물어서 비드를 대놨기 때문에 타코 마감이 후레싱을 덮어서 마감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이 타고 절대 이 틈 사이로 들어가지 않고 후레싱 안쪽으로 빗물이 항상 유도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유도된 빗물은 엔드캡을 타고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 후레싱과 마감재 사이로 물이 들어갈 수가 없고요. 이 후레싱 뒷부분도 창문 턱 뒤로 들어가서 홈에 끼워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타고 흐르는 물들이 구석으로 들어가서 누수가 될 위험이 없습니다. 후레싱에 오염되지 않아야 될 부분을 미리 비닐 커버링으로 테이핑 처리하여서 보양을 하고 타코 마감을 한 후에 빼내면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비거터라는 제품이고요. 일반 강판보다 훨씬 두꺼운 두께로 절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도가 굉장히 튼튼한 걸 알 수 있고요. 지붕 물바지의 끝선은 지붕 경사면에 연장되는 끝선하고 일치시켜 주는 게 가장 좋은 설계인데, 이 슬럽의 끝선에 거의 맞아 떨어지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계시는 이 부분은 낙엽 방지망이라는 건데요. 주변에 나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을철에 낙엽이 바람에 의해서 날아와서 여기에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 해 쌓이고 먼지와 빗물에 의해서 응집이 되면 선원통 입구를 막게 됩니다. 그러면 거터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낙엽이 빗물바지 안쪽에 쌓이지 않고 이 겉면에 붙어 있다가 바람 불면 싹 떨어져서 나가고 선원통 배출구를 막지 않도록 이 방지망이 도와주는 상태입니다. 이 비비거터의 선원통을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벽 스타코 색깔과 비슷한 화이트 색상을 선택을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이 현장에 색깔을 백색을 쓰다 보니까 어떤 분은 설비 파이프 아니냐 PVC 파이프 아니냐라고 멀리서 보고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금속 파이프이고요. 이 선원통을 붙잡고 있는 자빗에는 볼트 양쪽을 체결해서 꽉 물어주게 되어 있고요. 뒤에 벽면의 브라켓은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전용 엘보가 있어서 이렇게 꽂게 되어 있고요. 빗물바지를 집수정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절단을 해서 연장을 해서 사이즈를 맞춰 놓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빗물거터와 선원통을 엘보 없이 꺾어지는 거 없이 일자로 떨어지게 해서 밀착되는 라인을 좀 살리는 연출을 해봤습니다. 이 빗물바지 뒤편으로 타공되어 있는 벤트를 볼 수 있습니다. 타공되어 있는 벤트로 통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통기가 지붕 마감판 사이로 이어져서 용마루라고 하는 지붕 끝부분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벌레는 들어가지 못하고 바람은 들어가서 지붕열을 식히는 통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빗물바지 비비거터 뒤에 가려지게 시공을 해서 뒤편에서 볼 때는 스타코 마감에 빗물바지가 바짝 밀착되어 있는 듯한 연출을 해놓은 겁니다. 숨은 통기라고 명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공 후레싱과 스타코 마감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 소개해 드렸듯이 외단열 보드가 박공 후레싱 틈 사이로 깊이 들어가 있어서 단열이 끊기지 않고 열교가 없이 단열이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박공 후레싱이 마감해서 돌출이 많이 되지 않고 슬림하게 돌출되도록 연출했던 걸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께 또한 100mm 이내로 설정을 해서 잡았고요. 그래서 최종 마감된 상태는 이런 형태로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징크 위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스노우 가드라고 명칭하는 것이고요. 겨울철에 낮 동안 일부 녹다가 밤에 기운이 떨어져서 다시 얼어붙기 시작하면 덩어리 지면서 이 부분이 아이스댐이라고 하는 얼음 덩어리처럼 무거운 눈이 여기에 매달리게 됩니다. 낮에 녹으면서 무거워진 눈덩어리들이 미끄럼틀을 타고 아래로 추락을 하게 되는데요. 밑에 있는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어떤 기물이 파손될 수도 있고 눈이 미끄러지면서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녹아서 다 물로 변해서 이 거터를 타고 떨어질 수 있게 잡고 있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설치하는 구간은 가급적 말단 부분에서 30cm 이내 거리에 설치하면 좋습니다. 아주 끝에 하면 위에 눈의 무게를 감당을 못하고 치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끝에서 20-30cm 가장 적절한 위치로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